마지막으로요. 우리 헌재 사무처장님,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예, 동의합니다. 네. 이완규 처장님,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일반적 전체적인 견해를 보면은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제 지금 그러니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네,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께서 2024년 12월 26일 날 한 발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완규 처장은 한덕수 대행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의 이 말에 동의를 못하는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면 한덕수 대행의 저 말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명한 것을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이 있습니까? 대행께서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지금 이번에 아니 동의를 전체적으로 못한다고 했잖아요. 개별적 상황에 동의를 못하는 그 발언을 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한대행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됐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됐습니다. 것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헌법 11조 기억하실 거고 헌법 84조 기억하실 겁니다. 자, 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한 대행은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죠. 대통령이 아니죠. 자,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직이 파면됐고 대통령 권한이 파면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현상 유지만 필요한 것만, 필수 불가결한 것만 대행이 그 역할을 해라. 안 그러면 국가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소장님? 조금 전에 헌재 사무처장 말씀하신 그런 일반론에는 동의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유상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없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위헌이고 이번 헌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대통령 파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신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간사 아까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국민을 제재질하고 분명히 했는데 또 민주당이 그렇게 알고 아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부분은 민주당이 제재하는 거 저자는데 월가게 안에 이런 거 정당한 거예요. 언제까지는 대통령이 안 그랬어. 자, 그 부분은 잠깐만요. 정치인이 국민에게 그런 표를 써도 돼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 부분은 자, 그 부분은 일단 속기록을 지금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속기록을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양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제재질 발언 윤리 이슈도 이렇게 기사 나는 것보다 사과하는 게 맞아요. 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빗대서 그까지 표현을 해놓고 자, 토론 동결을 다 동의하신 정규 처장님, 헌재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어차피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게 의견 말씀드리지 승복한다 이런 뜻입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뭐 그러니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재판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승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완규 처장은 승복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죠?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없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궁금해서 조배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저는 매우 안타깝지만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어서 대립이 심했고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정치인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자양분 삼아서 신뢰받는 정당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현재의 정국에 대해서 민주당도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국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원문을 인용하면은 국회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서 더 한층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위헌 위법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누구한테 질의했죠? 네, 이완규 처장님, 네. 1분 한도 내에서 답변 혹시 못한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잘 새겨 듣겠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저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그런 거를 쭉 들으시면서 좀 너무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좀 그걸 가지고 질문을 좀 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물론 제가 윤 대통령하고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법제처장으로서 보좌하셨잖아요. 법제처장으로서. 자, 제가 언제 개인적인 질문했습니까? 자 마무리 알겠습니다. 해주고요. 본인이 상대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저 말이 맞아요. 자, 네, 됐고요. 잘 유념하겠습니다. 내란을 법제처장으로서 네. 없습니까? 만년 재판관이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 위헌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직무유기의 공범이에요. 직무유기의 공범이 어떻게 헌법 재판관으로 나옵니까?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저 이완규 처장님, 예. 뭐 기왕에 이렇게 박은정원 질의 과정에서 본인 신변에 관한 것다고 뭐 했으니까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사 보니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자 신분이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그건 기소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본인이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문제죠.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저는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피의자다. 이것도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어떤 단체 또는 제가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저 아마 공수처에다가 그 고발된 건 우리 민주당 쪽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수사받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고발된 사람이 물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문제는 기소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따뜻하면 휴대폰 왜 바꿔요? 휴대폰은 왜 바꿨어? 가족은 출근되시니까. 자, 다른 의원님들은 조용히 해주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상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뭐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그래서 저는 피의자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자 신분도 적절하지 않지만 기소가 됐을 경우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글쎄요, 어쨌든 저는 그거는 전혀 기소될 만한 그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해. 기소가 된다면.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아니, 네. 자, 알겠습니다. 내란으로 연루된 거예요. 그걸 연루된 거예요. 아 여러분도 과하다고 느끼잖아요. 아니요? 한덕수가 임명한 게 맞아요? 그게 맞아? 누가 임명해요? 왜 대통령령 답변해? 아니 4월 18일에 끝나면 누가 임명해요? 임명하지 않아야지. 임명하지 않아야지. 자, 그러니까 이게 뻔뻔스러운 거지. 이 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으므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충분히 대화들 하세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서른 의원이 한 명이면 충분해요. 4대1 뭐 상대도 안 되고. 1대 가면 때리면 안 돼? 아니 너무 자, 이제 그만하시겠습니까? 진행합시다. 자, 이제 진행. 자, 이제 거의 대부분 공부만 안 하셨으면 정말 졌어 나한테.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 질의하세요. 중에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폐가 있는 부분이 우리 장관 대행님 있잖아요. 오른팔 왼팔이 다른 사람 거예요? 오른팔 왼팔이 김소구 한 사람 거잖아요.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국가 원수의 지위도 있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도 있고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무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마치 행정부 수반만 지금 대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을 요때는 요 역할을 하는 거고 요때는 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그런 지위를 다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다 파면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국가 원수 따로 행정부 수반 따로 국군 통수권자 따로 대통령이 뭐 따로 국밥입니까? 그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무책임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제 질의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소극적 현상 유지 의무만 해라 이런 거예요. 김성호 차관도 법조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